오늘 아마 이런 설명 많이 들으셨을 텐데, 금리가 올라가서 반도체가 빠졌다. 맞아요. 미국 30년물 금리가 장중에 5.33%를 넘었죠. 거의 20년 만에 보는 수준이니까 당연히 시장이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장을 보면은 계속 한 가지가 이상해요. 금리가 5.33%를 찍은 다음에 오히려 내려왔거든요. 실제로 장중에는 5.339%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장기채 매수가 들어오면서 5.28%, 심지어 지금은 5.26%.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도체는 제대로 돌아오질 못해요, 지금.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금리가 범인이 맞다면은 금리가 내려왔을 때 왜 반도체는 살아나지 못했나? 오늘 코스피가 5.8% 빠졌고 삼전 닉스 장난 아니게 흔들렸죠. 그래서 오늘은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어디서 빠졌는지를 뜯어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좀 다른 그림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은 반도체 산업이 끝난 날이 아니에요. 금리 충격을 계기로 가장 돈이 많이 몰려있던 대형 메모리부터 포지션을 줄인 날이 더 가깝다, 큰 손들이.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반도체의 미래가 꺾인 거라면은 앞으로 봐야 할 게 실적이고, 돈이 너무 많이 몰린 자리를 정리하는 거라면은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수급이 언제 멈추느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데이터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하나씩 모아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정규장 종료 직후에 약 4조 원 넘게 좀 팔았어요. 꽤 준수하게 큰 금액인데, 그런데 이 숫자보다 옆에 있는 숫자가 더 재밌었다. 오늘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주식 묶음을 통째로 사고 파는 거래에서는 여기서도 약 4조 원이 빠졌다. 전문 용어로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라고 하죠.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전자가 싫어, 삼성전자 팔자, 이런 거래만 나온 게 아니라 일단 한국 대형주 바구니 자체를 조금 줄여볼까? 이런 힘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외국인 매도가 약 4조, 이 바구니 매도가 이것도 4조. 둘이 같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 종목 하나의 악재를 넘어서는 큰 자금의 이동이 있었다는 건 상당히 명확하다. 더 재밌는 거는 전날인데 8월 18일에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미 1조 원이 넘는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이날은 어제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을 거의 안 팔았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도는 더 커지고 외국인까지 4조 원 매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움직이라기보다는 전날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오늘 본격적으로 켜진 거다. 그런데 스마트머니가 한국을 골고루 판 것도 아니에요. 여기부터 재밌어지는데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4조 원을 팔았다고 했죠. 그런데 SK 하이닉스에서만 약 2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에서는 약 1조 원이 빠졌어요. 두 종목 합치면 거의 3조. 전체 외국인 매도의 70%가 넘어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외국인이 대한민국 주식 다 싫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매도가 훨씬 넓게 퍼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삼전 닉스, 특히 가장 크고 많이 오른 대형 메모리에 매도가 몰렸죠.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오늘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빼긴 뺐는데 가장 쉽게 큰 돈을 뺄 수 있는 곳에서부터 포문을 열었다.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거래도 많고 덩치도 크고 최근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큰 돈을 급하게 줄여야 할 때 이때 가장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자리죠. ATM 기기. 그런데 정말 반도체가 싫었다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같은 스마트머니들이 오늘은 삼전 닉스는 그렇게 주구장창 팔았는데 한미 반도체는 사고 HPSP도 사고 PSK도 사고 테스 제주반도체 리노공업 같은 종목에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상하잖아요. 정말 시장이 AI 투자 끝났어. 반도체 사이클 꺾였어.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어떤 게 자연스러운가? 삼전 닉스 팔고 장비도 팔고 부품도 팔아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삼전 닉스가 크게 빠지는 동안에도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했다. 더불어서 HBM이나 기업용 SSD 수요 전망이 오늘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죠. 오히려 27년, 28년까지 메모리 수요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들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격은 박살이 났는데 산업 데이터는 그 정도로 망가진 게 아니야. 즉 여기서 지금 오늘의 성격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렸던 곳이 결국에는 삼전 닉스 그리고 메모리였죠. 그러니까 오늘 금리가 위험한 수준까지 튀니까 시장이 갑자기 AI 끝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모든 반도체를 버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가장 많이 들고 있던 것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오늘 금리가 일종의 성량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성량 하나 떨어졌다고 아무 데서나 큰 불이 나는 건 아니죠. 이미 장작이 많이 쌓여있던 곳에서부터 불이 크게 나는 거예요. 오늘 그 장작이 대형 메모리 포지션. 실제로 기관도 비슷한 게 기관 전체 코스피 매도가 약 2조 원인데 삼전 닉스 두 종목 매도만 합쳐도 약 1조 2천억이에요. 기관 매도의 거의 3분의 2가 두 종목에서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네, 끝. 이렇게 보면은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매도가 어디에 집중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왜 하필 오늘 금리가 이 불을 붙였냐? 어렵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미국만 금리가 높은 게 아니에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전 세계 장기 금리가 같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하나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돈을 빌리는 가격 자체가 비싸지고 있다 지금. 이게 왜 AI에 특히 부담이 되냐면은 AI가 잘 되면은 뭘 해야 되죠?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야죠. GPU도 사고, 메모리도 사고, 전력 설비도 깔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전부 회사 통장에 있는 현금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돈을 빌려야 되죠. 빅테크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도 엄청나게 돈을 빌리고 있죠. 정부도 돈 좀 빌려주세요. 빅테크도 저도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돈 좀 빌립시다. 같은 채권 시장에서 지금 돈의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돈값이 올라가죠. 그게 금리죠. 그래서 지금 AI 시장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생긴 게 AI가 안 돼서 주가가 눌린 게 아니죠. 오히려 AI가 너무 잘 돼서 투자가 커지고 그 투자를 위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지니까 그 돈값이 올라서 AI 주가를 다시 누르고 있다. 말하자면 AI의 경쟁자가 다른 AI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젠 AI를 짓기 위해서 발행하는 그 채권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30년물 국채 5.3%가 진짜 천장이냐? 여기서 앞으로가 중요한 게 오늘 30년물 금리가 5.33%를 넘었는데 그 위에서 계속 뻗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죠. 이건 분명히 의미는 있다. 5.3% 정도 오니까 이 정도면 채권을 한번 사볼 만한데? 이런 돈들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5.3%가 고점이라고 확인된 건 아니다. 즉, 이 5.3%가 천장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게 왜냐면 금리를 여기까지 밀어올린 원인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국채 공급 문제도 그대로 있고 AI 투자 확대도 계속되고 있죠. 중동과 에너지 가격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오늘 5.3에서 채권을 사는 돈은 들어왔는데 5.3까지 금리를 끌어올린 그 구조 자체는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선이 된다. 그리고 외국인은 사실 오늘 갑자기 놀란 것도 아닌 게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9조 원 좀 넘게 샀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주식을 이렇게 모아가면서도 같은 기간 지수 선물에서는 반대 방향 거래가 나왔어요. 선물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주식은 사고 있지만은 시장 전체가 내려갈 가능성에는 계속 조심하고 있었다. 물론 선물 매도를 전부 보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무조건 시장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들어온 돈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단계가 달라진 게 오늘 외국인은 선물도 팔고 지수 선물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좋은 주식은 갖고 싶은데 시장은 좀 불안한데? 이런 스토리였다면 오늘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자체부터 조금은 줄이자. 이게 오늘 수급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늘 기준으로는 대탈출이라고 보긴 또 어려운 게 8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누적을 하면은 오늘 4조 원 넘게 팔았는데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아직 약 5조 원 넘게 순매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온 돈이 아직은 전부 빠져나가지 않았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그때 산 약 9조 원 정도가 오늘 하루에 약 44% 정도를 되돌렸죠. 절반 이상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 추세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오늘이 하루짜리 큰 정리였느냐 아니면은 남은 물량까지 계속 빼기 시작한 첫날이었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경우 30년물이 5.3% 부근에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오늘 4조 원에서 다음 거래일에서 확 줄어들어야겠죠. 3전 닉스에서도 더 이상 큰 돈이 안 빠지고 그러면 오늘은 최근 너무 많이 몰렸던 포지션을 한 번에 그냥 한번 정리한 날. 이 경우에는 코스피가 당장 3% 4% 반등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 게 더 좋은 사인이겠죠. 가격보다 매도 압력이 사라지는 게 먼저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금리가 내려온다 만약에 30년물도 다시 5.2%대로 그런데 3전 닉스가 계속 못 올라온다? 외국인이 계속 팔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금리를 범인 1순위에서 내려야 된다. 방아쇠는 사라졌는데 계속 매도가 나오니까요. 그때는 금리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줄이는 과정 자체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구나. 즉 앞으로 특히 조심해야 되는 장면은 금리는 내려가는데 주식이 안 오른다. 그럼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남아있는 매도 물량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 경우인데 30년물이 다시 5.3을 넘어가요. 그런데 이번엔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계속 버틴다. 너 죽고 나 죽고 트럼프 죽고 이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외국인도 오늘처럼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팔고 그리고 오늘 3전 닉스에 몰렸던 매도가 내일부터 장비주, 코스닥, 자동차, 바이오까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오늘까지는 가장 많이 들고 있던 것부터 줄였다. 이거였다면은 이 케이스는 시장 전체에서 위험을 줄이고 있다가 된다. 진짜 빨간불인 거죠.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던진 물량을 개인분들이 그리고 6조 원 가까이 샀죠. 물론 이걸 보고 개인분들이 또 물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필요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충격을 흡수한 거죠, 지금. 문제는 지속 시간인 게 외국인이 오늘 4조, 다음 거래에 3조, 모레는 2조 이렇게 계속 팔면은 한번 봤죠, 우리는. 개인분들이 그걸 계속 같은 속도로 받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외국인이 얼마나 오래 파느냐랑 국내 저가 매수 자금이 얼마나 오래 버티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앞으로 2, 3일간 외국인 매도 속도가 훨씬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 6,400 부근에서는 한번 강하게 받아내는데 그래서 6,400은 분명 의미가 있어요. 다만 이게 단기 바닥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방어선. 왜냐면 반등해서 6,600 위까지 갔다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순하다. 6,400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6,600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그 위에서 버티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가
미국 30년물 5.3%, 여기서 다시 막히는지 아니면 이번엔 뚫고 올라가는지. 두 번째가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 매도, 그리고 매도의 범위, 삼전 닉스에 집중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파는지. 그러면 앞으로 이 폭락이 단기적인지 아니면 지속되는지 굉장히 뚜렷하게 알 수가 있겠죠. 결국 금리가 방아쇠를 당긴 건 맞는데 금리가 내려왔는데도 반도체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즉 그동안 너무 많이 몰려있던 대형 매물이 포지션을 강하게 일단 한번 줄였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은 내일 반등할까가 아니라 오늘 판 돈이 내일도 나오느냐.